우리의 고정된 시각을 시원하게 뒤집어주는 시간이죠. 박찬웅의 다른 시각, 다른 시장.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이끌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월세 요즘에 이슈잖아요. 항상 네, 지난주에는 그렇죠. 제가 이제 지하철 얘기 좀 많이 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직주 근접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장과 이제 주택, 자기 집 가까운 걸 얘기해요. 그게 월세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 항상 이슈 얘기해요. 브리핑하러 네. 들어가면 어떤 이제 특히나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거 소형 월세 시장 가면 정말 직장이 주변에 뭐가 있어서 또 어느 지하철 이게 되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소형 월세 시장의 아주 절대적 어떤 기준 중에 하나 지난번 교통했으면 이건데 네. 오늘 이거에 대한 다른 걸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네. 모든 지역에서 이게 효과가 있느냐?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풀어볼 건데요. 우선 직장과 집, 직주 근접 말 그대로 쉽게 모르는 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직장과 집이 가까운 걸 얘기합니다. 근접했다 그러죠 우리가. 네. 그래서 직장과 집이 근접하면 그 집, 소형 그 집이 월세가 상당히 강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물론 소리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가깝잖아요 우리가 그쵸. 집이. 예, 네.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현실에 좀 풀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따져볼 것이 뭐냐면 직장, 여기서 직주 근접 직장인,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여기 직장인 대부분이 정규 소득자들이 대부분 여기서 말하는 케이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가 분양받으러 갈 때 갑자기 내가 오피스텔에 갑자기 뭐 소득이 아주 낮은 이 뭐지 다가구에 사신 분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분명 직장이 그 이유가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대기업 위주나 아니면 어떤 산업단지 위주 어떤 그 근처에 이제 있는 걸 말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소득 차이 오늘 따져볼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교통 또 짚어보죠. 왜냐하면 직주 근접과 직장도 옆에 있고 집도 여기 있고 지하철도 가까이 있는 경우에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노후도 사실 우리가 많이 이제 직주 근접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 지역이 대부분 좋은 지역 많이 가서 분양받죠. 네. 예, 근데 그게 과연 효과가 직장 고용 효과가 날까? 그리고 이제 중심 상업 지역과 도시 외곽 지역 무슨 말이냐면 가운데 지역과 외곽 지역에서 차이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다르게 작동해요. 전혀 다르게. 네. 그래서 이걸 누굴 중심으로 따져볼 거냐면 오늘은 자, 이분입니다. 자, 고소득자. 무슨 말이냐면 많은 임대인들께서 보통 이제 이 시청자들도 무슨 이게 우리가 분양을 받았을 때 임차인이 좀 좋은 사람. 근데 좋은 사람 의미가 이제 물론 이제 인성적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좀 이제면 연봉 높은 분들. 사실 그걸 따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 분이 이분을 중심으로 시각을 풀어보면 좀 다른 게 나와요. 네. 다른 게 있어서 그걸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것도 볼게요. 자, 모든 지역에서 직장 가까운 곳은 월세가 비싸다가 사실 제가 물음표가 빠졌어요. 네. 비쌀까예요. 비쌀까고요. 그러면 이제 제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데 둘 다 존재해요. 네. 상당히 한 절반 비율 이상이 아니다가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냐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월세가 비싸다. 왜냐면 직장에서 직장 말하는 직장은 우리가 말하는 뭐 비정규직이 있는 직장 이런 거 아니에요. 그분들 비용 따지기 때문에 먼 거리 가는 것도 감수해요. 정말로 직주 근접 효과 나는 경우에 어떤 거죠? 진짜 고액 연봉자들이에요. 즉 그래서 이거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근데 고액 연봉자는 저금리 시대 제가 그랬죠.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 몇 가지 던져볼게요. 첫 번째, 얘가 이런 질문이죠. 나중에 삼성역의 한전부지 이제 저희가 현대차 준공 될 거잖아요. 나중에 올 건데 준공되면 그 지역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 월세 많이 올라갈까? 어떨까요? 올라간다고 보통 생각하죠. 네, 많이 올라간다. 사실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올라갈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른 네.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제 네. 얘가 어떤 거냐면 강남역에 삼성타운이 있습니다. 네. 제가 비교 항상 자주 하죠. 삼성타운 들어온 이후로 주변에 월세 오른 게 별로 없어요. 분양을 정말 많이 했는데 네. 다시 한번 물어보면 질문이죠. 삼성역 한전부지 현대차 준공되면 원룸 오피스텔 원룸 월세 올라갈까? 자, 우선 현대차 분들 때문에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근데 그분들 연봉 되게 셀 것 같은데. 굳이 원룸을 세죠. 살아야 될까요? 원룸 아니죠. 월세를? 대부분 우리가 신랑감 일이 남자라 그러면 그렇죠. 저기 직장인 그러겠죠. 네. 굳이 원룸에 살면서 살 이유는 더구나 저희가 교통이 어떠죠? 좋죠. 대단히 좋아요. 예. 좀만 나가면 잠실 쪽에도 집 많고요. 그렇죠. 뭐 이쪽도 있고 위에 다 있습니다. 자, 교통의 황금 지역이죠. 네. 자, 그 지역에 이게 월세가 올라야 된다? 그건 좀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예, 그래서 오늘의 화이트 칼라가 이 지역에서 월세를 높게 줄 살 이유는 없습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몇 건을 더 조건을 붙여볼게요. 세세하게. 자, 우선 아까 고등인력, 화이트 칼라 고등인력, 그다음에 이제 주변 교통이 좋고요. 하나 더 붙여보면, 자, 주변이 소형이 월세 위주 임대 시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강남 지역의 특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 강남 지역은 보통 이제 우리가 임대 상품으로 월세 상품은 다가구가 옛날 대세였죠. 네. 오피스텔 전에는. 자, 다가구가 많고 보통 다세대라고 하죠. 연립. 이게 적으면 못 사는 동네예요. 왜냐하면 연립은 분양형 주택이라 이게 못 사는 동네 분양이 안 돼요 옛날에. 그래서 당연히 적어요. 다가구 그런 동네 많아요. 근데 다가구도 많고 다세대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잘 사는 동네예요.
무슨 말이냐면 임대 산업으로 발달하고 분양도 잘 되는 집이에요. 그래서 일반 중산 서민도 있고. 자, 그런 지역이 특징이 뭐냐면 소형 월세가 되게 발달해서 논현동이니 이런 지역 소형 임대가 되게 많아요. 네. 월세 상품 되게 많죠. 그렇죠. 예. 그런 시장에서 화이트 칼라한테 많은 물건이 있는 거잖아요. 월세 상품이. 네. 거기에 올라갈 수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 물량이 많아요. 물량이 많아서 이런 중심 지역이 교통이 좋고 물량이 많은 다가구 지역이 이렇게 많고 그게 소형월세 공간에도 대치 상품, 다가구 오피스텔 대치 상품이거든요. 네. 그런 지역이 물량이 많다 해서 또 그게 다 월세 상품이에요. 그러면 화이트 칼라한테는 사실 가려고 해도 무슨 말이냐면 월세 꼭 살아야 된다면 네. 가려고 해도 되게 쉽다 이거죠. 제 말은 고르기가. 그렇죠. 예, 근데 교통까지 좋잖아요. 아까 말대로 안 살아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월세를 왜 줘요? 왜냐면 이분들은 연봉, 직장인 중에서 진짜 우리가 고액 연봉을 원하면 직장인들한테는 당연히 연봉이 세면서 은행에서 돈을 너무 잘 꿔주죠. 당연히 거기 살 이유인 게 제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살 이유가 없다. 여러분들은 임대인들 상담 오면 정말로 고급 개발 이슈 큰 대기업들 들어오면 정말 내 임차인이 월급 연봉 센 분들이 정말 좋은 질 좋은 임차인 들어올 걸 예상하십니다. 질 좋은 임차인들 웬만해가지고 거기에 월세 살 이유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서 가만 안 둬요. 그렇게 옆에서 바보라 그래요. 그거 사면 정말로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믿고 사죠. 그렇죠. 들을 것 같다고 전혀 다른 세상이죠. 자, 그래서 고민을 해.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자, 직장과 집 뭘 연결해 볼 거냐면 지하철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나연 씨가 네. 직장이 이 근처예요. 네. 집도 이 근처예요. 네. 지하철 이용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쵸. 탈 일이 없죠. 그죠. 밖에 나갈 때는. 근데 대부분의 이 분양 광고를 보면 지하철 항상 나와요. 그렇죠. 직장도 옆에 나와요. 자, 보기 좋은 곳이 나와요. 집도 그 근처에 있어요. 이게 무슨 효과를 내는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지역의 인프라가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지역이 월세 원리는 이런 영향을 안 미쳐요. 만약에 강남역에 제가 직장이 있고 거기에 집이 있어요. 자, 강남역 특징이 뭐냐? 오피스텔 들어오면 지하 주차장이 빽빽하죠. 차 항상 놔두니까. 네. 나갈 때는 차 갖고 나갈 주말에는 그쵸. 사실은. 맞아요. 자, 평일 때 지하철 이용할 일이 없겠죠. 네. 그 근처에 지하철 때문에 월세가 올라갈 이유가 뭔데요? 그럼요. 오히려 반대로 나가겠죠. 아까 떨어진다고. 네. 다른 거죠. 이게 중심 지역일 경우는 이렇게 반대로 가죠. 근데 자, 외곽 지역은 좀 다르죠. 네. 외곽 지역은 지하철 가까운데 출퇴근 편하죠. 그렇죠. 근데 좀 다른 이유가 또 거기도 달라요. 뭐냐면 나간 이유가 싸서 나간 거죠. 네, 그렇죠. 비용이 한계선이 있어요. 무작정 올라가질 않아요. 또 외곽은. 그러네요. 예, 나간 이유가 그거니까. 그래서 좀 따져서 월세 한계선이 존재해요.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이런죠. 네. 중심 지역의 거주자 지하철 의미 크지 않아요. 지하철 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강남 구조가. 보통 우리가 지옥철 하는 이유가 강남에 사시는 분이 압구정에 사시는 분이 아침에 출퇴근을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외곽적 거주장이죠. 이거 비용이 한계선 아까 그 말이거든요. 자, 나간 이유가 뭔데? 싸니까. 그렇죠. 싸니까. 네. 그래서 지하철 지고 이용인데 그 비용과 시간에 효과적으로 맞춰볼 거 아니에요. 네. 다들 어떤 계산 수치가 주판계가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뭐냐면 외곽 지역 같은 만약 택지지구 같은 경우 아니 산업공단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분들 있을 때 거기 또 오피스텔 만드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가족이 있고 아예 그분들 거기 거주할 분들이에요. 월세 안 사고 대부분 어떻게 하죠? 대부분이 네. 그 사시죠. 아파트 이런 거 조그만 거 사서 그렇죠. 들어가시죠. 네. 그래서 뭐죠? 그분들 입장에서 또 월세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이걸 이제 월세가 다 무조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네. 각자 이제 외곽에서는 외곽에 맞게 그 맞는 크기 사이즈의 물건을 타겟을 맞춰야 되는데 무작정 사람들이 요즘에 월세 저금리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공포예요. 저금리 공포. 제가 보기에는 상담하다 보면 이 나이 연배 있는 분들이나 제 3배 세대인데 공포에 질려 있어요. 어떤 자영업도 못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진짜 그리고 자식들 돈도 들어가야 되고 내 남은 재산은 진짜 집 한 채하고 일부 돈인데 뭔가 해야 되는데 자영업하기는 싫고 또 저금리니까 뭔가 해야 돼요. 압박감이 계속 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수익성 상품을 해요, 지금. 네. 그런데 기준들이 다 뜬구름이에요. 이게 사람이 뜬구름 위로 올라가다 보면 떨어지면 끝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기준들을 한번 현실에 맞춰 따져봐야 되는데 따질 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따져보셔야 돼요. 실제 이유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도심 내 중심 지역 월세 수익이 크다? 그건 좀 달라요. 여기 투자이 워낙 도심 내니까 비싸잖아요. 여기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외곽 공간에 월세 숫자 많다? 많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 출퇴근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강남으로. 그렇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보여야 되고요. 좀 더 가볼게요. 자, 이건 좀 뭐냐면 오늘 중심에 사실 제가 고급일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오늘 얘기를 하려면 사실 제가 한 2시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좀 뒤지박정인데요. 좀 볼게요. 고급 인력 중심인데 사실은 가끔씩 이렇게 고급 인력이 정말 임차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 어떤 지역 특정에 꼭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죠. 또 들어왔을 때 고급 인력이 포기하지 않는 것. 대부분 이제 고급 인력이 들어오는 것들은 뭐냐면 오히려 이제 이런 거예요. 오히려 교통이 멀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지하철이 멀고 직장 특성이 우리가 옛날 같으면 IT 벤처나 이런 고급 인력 중에 외딴 데 산업단지가 있으면 네. 출퇴근을 못 해요. 피곤해서. 그렇죠. 그리고 매일 늦게 끝나요. 일 자체가. 그러면 이분들이 또 그런 적도 어디였냐면 옛날 예를 들면 제일 심했던 데가 이제 성남의 상대원 같은데 네. 거기 성남 상대원 가면 지하철도 되게 멀어요. 네. 그리고 딱 외떨어져 있고 공단 산업단지 쫙 나오면 다 노후돼 있어요. 자 그런 지역에서 얘가 출퇴근을 또 항상 막히거든요. 네. 출퇴근 못 해요. 네. 자 그런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고급 인력이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데 네. 그때 특징이 있어요. 포기하는 거 포기 못하는 거. 네. 무슨 말이냐면 사람 다 똑같죠. 만약 나한 씨 같으면 외곽에 내 집 주변이 다 노후되고 안 좋아요. 네. 여자분이시잖아요. 네. 집에 들어가면 뭘 바라세요? 편안하게 좀 깨끗하고 편하고 깨끗하고. 내 집만 네. 내 안쪽만 그쵸. 그거예요. 사실은 그런 노후 지역에 그런 깨끗한 물건과 네이버가 뭐 돼 있으면 의외로 노후 지역이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수요층이 몰려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노후 지역인 경우에 저희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많은 도심 대생으로 해서 묶여 있는 게 많아요. 건축 규제로. 네. 그러니까 공급이 진장비도 막혀 있고 공급이 새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공급이 별로 없어요. 네. 또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안 지어요. 노후 지역 이런 의식 때문에. 근데 월세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게 물건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지역. 그래서 거기 가면 포기하는 거는 주변은 포기해요. 주변을 포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노후 지역 중점 나누게 있고 특히 이제 이게 생활 반경이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이 노후됐어요. 직장은 내가 바로 앞이에요. 교통도 멀어요. 네. 출퇴근 너무 힘든 게 옛날 지방의 어떤 특정 지역들 있잖아요. 그게 네. 항아리 상권처럼 포위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노후 지역인 경우에 그런 게 있으면 우선 생활 반경이 짧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자분들 같은 집하고 직장밖에 못 다녀요. 왜? 무서우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자, 중심 지역은 뭐죠? 퍼져 있어요. 다 깨끗하고 다 치안이 유지돼요. 이 말은 뭐냐면 주거 밀도에서 봤을 때, 얘는 밀집되고 얘는 퍼져버려요. 그러네요. 반대로 작동을 해요.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중심 지역 가서 오피스텔 분양받고 여기 다 받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 임차 입장 봤을 때 여기는 다 깨끗하고 다 좋은 거 퍼져서 딴 데 골라가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급이 사람 말하기 쉬워서 지하철 역세권 위주로 가요. 당연히 물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퍼지는 역할을 하고 노후 지역은 겁나서 못 가고 왔다 갔다 좁혀서 오히려 물건 집중이 돼요 여기가. 그래서 임대 수익이 훨 높아요. 여기서 좋은 물건 찾으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그래서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에 저금리 시대에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고액 연봉자는 월세를 살 이유가 없고 두 번째는 이제 가끔 월세 사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업무 특성 아까 말대로 업무가 어떤 이제 제일 심한 경우가 벤처나 이제 의사분들. 왜냐하면 종합병원 같은 경우 특히 많이 그래요. 우리나라 종합병원에 한번 위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지하철이 가까이 나 있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보면 대부분이 종합병원 비싼 데 안 만들어요. 네. 왜? 사람이 여기 하는 거거든요. 자신감 있죠. 때리면 오세요. 뭐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땅값 싼 데 위치를 잡죠. 그러니까 대부분 교통이 안 좋아요. 네. 지금도 많은 종합병원들 위치 자세히 보면 지하철에서 멀어요. 의외로 먼 데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노후 지역이 박혀 있어요. 예. 근데 이분들 근무 특성이 뭐냐면 대단히 힘들어요. 진짜 요즘에도 뭐 메르스 때문에 힘든데 네.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데 노고하는데 상교대도 많고 일하는데 네. 그분들이 멀리 교통이 있으니까 멀리 나가지를 못해요. 주말에만 집에 가 이런 게 되게 많죠. 그분들이 쉴 공간. 근데 워낙 화이트 칼라니까 이런 원룸이나 다가고 노후된 집에 안 살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들이 황금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특성이나 교통 지역 노후도에서 틀리고 그래서 말 그 종합병원 예를 들었는데 교통이 불편하고 노후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무 특성 때문에 이런 거에 좀 많은 지역 잘 찾으면 임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조사 항상 내보지만 놀릴 노자가 많죠. 단지 아까 말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외부는 내가 할 수가 없는 방법이 없어. 외부는 내가 도시개발을 다 하지 않는 주변을 내 병원 주위를 깨끗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택할 수는 있는 게 내부 공간. 내부 공간이 깨끗하고 참 아기자기 꾸며져 있고 이거라면 그거는 고를 수가 있죠. 그런 물건이 병원 근처에 있으면 상당히 수익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직주근접 소형 시장에서 진짜로 월세 저는 이제 전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월세가 진짜 효과 고급 인력을 유치하고 이런 걸 찾고 싶으시면 어떤 효과를 내야 되냐면 안정적 직장이 강한 게 옆에 있어야 되고 교통이 불편해야 돼요. 반대로 가야 돼요. 오히려. 예. 왜? 이렇게 차를 몰고 퇴근 시간에 차가 막혀버리는 지역에서 한참 일이 있어야지 이게 수월하게 지하철 이건 안 돼요. 그 다음에 노후 지역이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옆에서 다른 진입 장벽이 쳐져야 되고 왔다 갔다 포위되는 상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집, 직장 딱 이것만 답이 나와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 거주 지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요. 그래서 직주근접 효과의 월세 보려면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통이 좋다? 직주근접 효과 못 봐요. 월세 시장이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이게 이제 주거 아파트라면 모르겠는데 월세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 이렇습니다. 직장과 집 그리고 지하철을 더하면 소형 월세 수익이 높지 않은 곳이 많다는 거 오히려 반대로 이 지하철까지 더하게 되고 그다음에 임차인 입장에서 비용과 시간 그리고 포기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올바른 물건을 구합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길었네요. 네. 저도 처음에는 대표님께서 제목만 말씀해 주셨을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구나라는 좀 깨달음이 생겼거든요. 근데 사실 일반 사람들은 좀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 정보에서 가려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제가 뭐 엄청 뛰어나다 이건 아닙니다. 네. 사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지식을 많이 갖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요즘에 지식이나 정보라는 거는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아서 손에 그걸 많이 알아서 손해 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통계 자료, 뭐 코에 걸면 귀걸이, 뭐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식으로 이용한 분도 되게 많죠.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벌던 시대는 지났어요. 뭐 아예 필요 없다는 아니지만 정말 그건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지금 시대 변화에서 모든 거에서 뭐가 돼야 되냐면 시각을 약간 틀어보면서 현장과 맞춰봤을 때 그것만 정답을 찾을 수 있지. 지금처럼 정보에 의지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돈 되는 물건, 장기적으로 안정적 물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거를 달리 보셨으면 해요. 시각이 키예요. 네. 절대로 정보는 키가 될 수 없습니다.